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들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고 스카이라인 너머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극단적인 슬럼 13곳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생존이 확률을 초월하고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떠다니는 마을부터 언덕 위의 판자촌까지 각 이야기는 빈곤, 회복력, 그리고 도시 생활에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해 놀라운 것을 드러냅니다. 시작해볼까요? 12. 캄푼 멜라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북쪽에는 캄푼 칼리바루라는 독특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삶을 이해하려면 쓰레기 위에 세워진 곳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바쁜 탄중 프리옥 항구 바로 뒤에 화물선이 전 세계로 물건을 배달하는 곳에서 수천 가구가 오염된 물에서 낚시를 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상업과 지역의 고군분투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칼리바루에서는 집들이 단단한 땅이 아니라 어두운 오염된 물에 박힌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아래쪽은 잔해로 가득 차 있고 위쪽에서는 사람들이 골판지와 폐목재로 만든 임시 거주지에서 삽니다. 자연 요소로부터의 보호는 거의 없고 모든 것이 임시 방편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집들을 연결하는 좁은 나무 판자 위를 맨발로 걷습니다. 여기서의 한 걸음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주변 물이 오염되어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 환경청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가정 쓰레기 중 35% 이상이 지역 수로로 직접 흘러 들어가고 겨우 12%만이 처리됩니다. 즉, 주민들은 매일 오염된 물과 가까이 살아갑니다. 여기서의 낚시는 단순히 음식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에는 종종 플라스틱 봉지, 낡은 타이어, 기타 잔해가 걸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가능한 것을 모아 재활용하거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캄푼 칼리바루에서의 삶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낚시, 주택,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11. 소나가치, 콜카타. 인도의 콜카타에서 바쁜 시알다 도로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소나가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 남아시아에서 가장 복잡하고 종종 간과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지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좁은 골목과 노후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사회적 서사가 있습니다. 소나가치는 아시아에서 비공식적이고 낙인 찍힌 성인 서비스 노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수만 명의 여성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결정 이상으로 뿌리 깊은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빈곤,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적 배제는 전체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의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은 건물의 위층에 살고 성인들은 아래에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생활 조건은 종종 과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은 제한적이며 가정생활과 경제활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60% 이상이 공식적인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인도의 여성아동개발부의 2024 보고서가 있습니다. 법적 문서가 없으면 교육, 건강관리, 공공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그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기록이 없으면 당국과 조직이 지원을 제공하거나 개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가 보호 및 아웃리치 노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고 언급합니다. 소나가치를 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도시 생활의 일상적인 구조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주민, 시민기관들이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의 많은 가족들의 현실은 대중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0. 코레일 슬럼, 다카. 방글라데시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현대도시 개발의 모순을 대표하는 코레일이라는 정착지를 만납니다. 다카, 수도에 위치한 코레일은 방글라데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굴샹과 바나니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대조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약 7만 5천 명이 단지 1제곱킬로미터의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들은 종종 대나무, 플라스틱 시트, 그리고 재활용 목재로 지어집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현대적인 유리타워가 있으며 비즈니스 리더와 혁신가들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생활 조건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방은 보통 15에서 20명이 함께 쓰며 화장실 하나, 요리용 스토브 하나, 때로는 침대 하나만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미국과 유럽의 시장에 옷을 공급하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긴 근무 후 그들은 종종 공유된 바닥에 깔린 판자 위에서 잠을 잡니다. 부유한 지역과의 가까운 위치는 불균형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근처 고층 발코니에서 정착지에서 펼쳐지는 일상적인 삶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하고 세탁하고 평균 욕실보다 작은 공간에서 가족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코레일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는 화재입니다. 공식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안전하지 않은 전기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출된 배선이 자주 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9건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화재는 2024년 늦가을에 발생하여 하룻밤 사이에 400채의 집이 파괴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즉시 재건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 시아누쿠빌 슬럼. 캄보디아 남북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은 조용한 어촌에서 카지노와 고급 건물의 허브로 급변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제 투자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큰 인적 비용을 동반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공식적인 토지 문서가 없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자리에는 새로운 호텔, 아파트 타워, 카지노가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도시 외곽의 인프라가 제한된 지역으로 재정착했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깨끗한 물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종종 동물과 공유하는 열린 도랑에서 물을 모읍니다. 전기는 불규칙하며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출처에서 공급됩니다. 위생시설은 부족합니다. 많은 경우 가정에서는 기본적인 위생을 위한 즉흥적인 해결책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건강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024년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아이들 중 40%가 학교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장애물은 비용입니다. 가족들은 교육을 소중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유니폼, 책, 교통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시아누쿠빌은 급속한 발전이 어떻게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번창하는 동안 많은 장기 거주자들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8. 클롱토이. 방콕. 태국의 수도 방콕은 떠다니는 시장, 밤문화, 그리고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루프탑 바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비공식 정착지인 클롱토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든 5천 명 이상이 관광객이 보기 힘든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클롱토이의 많은 집들은 노후된 골판지와 재활용 목재로 지어졌습니다. 구조물들은 안정성이 부족하고 특히 방콕의 강한 몬순 시즌 동안 바람과 비에 취약합니다. 비 오는 시즌에는 홍수가 흔합니다.
좁은 도로는 쓰레기와 섞인 물로 가득 차고 때로는 거주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방콕시 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은 매주 60톤 이상의 쓰레기를 발생시키지만 많은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문제 외에도 이 공동체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원 부족으로 예방이나 개입을 위한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약물 남용과 가정폭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3년 태국 건강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클롱토이의 가구 중 4집 중 하나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 환경은 장기적인 발달 및 정서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옹호자들은 세대 간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 교육, 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클롱토이는 방콕의 고급 쇼핑지구와 국제 호텔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에서 번영과 빈곤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강조합니다. 7. 구룡마을, 서울. 대한민국 다음 목적지는 한국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자주 인식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강남 지역을 넘어 단 한 거리 건너편에는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극명한 경제적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구룡은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림자 속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의 아파트는 수백만 원에 거래됩니다. 반면 구룡 주민들은 합판, 금속 시트 및 기타 재료로 지어진 소박한 구조물에서 살고 있으며 서울의 추운 겨울로부터 제한된 보호망을 제공합니다. 극심한 온도에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며 이곳의 집들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앙난방이나 적절한 단열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종종 전기 난로를 사용하지만 이는 노후된 전기 배선과 함께 사용될 때 화재 위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 겨울에는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여 노인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곳 인구의 약 60%는 70세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혼자 살며 제한된 공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후 재건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안전한 주택, 난방 및 식품 접근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집니다. 추위와 난방 관련 사고에 대한 노출은 지속적인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계속 세워지고 있어 번영과 빈곤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거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지만 행정적 및 물류적 장애로 인해 진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옹호 단체들은 구룡의 노인 인구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지속 가능하고 존중하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룡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더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시겠습니까? 6. 톤도, 마닐라. 필리핀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마닐라에 있는 대규모 밀집 정착지인 톤도를 방문합니다. 이곳의 중심에는 스모키 마운틴으로 알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봉우리가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쓰레기로 형성된 인공 언덕입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톤도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쓰레기 수거와 비공식적인 재활용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때로는 5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플라스틱, 유리, 금속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모으는 일을 돕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일은 가정의 생존에 기여합니다.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하루에 2,000원도 벌지 못해 종종 한 끼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모아 정리하고 다시 조리하여 먹는 팝팝이라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안전하지는 않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직면한 제한된 음식 선택을 반영합니다. 2024년 필리핀 보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톤도의 아이들 중 3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닐라에서 보고된 식중독 발생의 20%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의료 접근은 제한적이고 비싸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톤도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플라스틱, 금속 또는 전자 폐기물과 같은 특정 자재에 전문화합니다. 이 비공식 부문은 마닐라의 전체 재활용 생산에 크게 기여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이들은 여전히 제한된 자원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쓰레기 축적의 환경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톤도는 한때 마닐라만의 해안선의 일부였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유출은 인근 수로에 영향을 미치고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도시 전역의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라비, 뭄바이. 인도 아시아의 도시 정착지에 대한 논의에서 뭄바이의 다라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화와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라비는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곳은 단지 2제곱킬로미터에 거의 1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라비는 단순한 주거 지역이 아니라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활발한 비공식 경제입니다. 이 정착지에는 5,000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재활용, 가죽 공장, 도자기 공방, 섬유 생산, 비누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다라비에서는 집이 종종 작업장으로 사용되며 가족들이 같은 좁은 공간에서 살고 일합니다. 이 지역의 조건은 상당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도로는 좁고 배수시설은 제한적입니다. 작업 공간은 거주 공간 근처에서 운영되며 공기에는 다양한 소규모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다라비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 중 하나는 강한 사회적 결속력입니다. 주민들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원하며 지역 기업들은 협력하고 비공식 네트워크는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 공백을 메웁니다. 인도 정부는 재개발 계획을 제안했지만 많은 주민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들은 변화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한 경제적 및 사회적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다라비는 단순한 생존의 장소가 아니라 혁신, 노동, 공동체의 자급자족 생태계입니다. 4. 오랑기 타운, 카라치. 파키스탄. 우리의 여정은 파키스탄으로 향하며 카라치의 오랑기 타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공식 정착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곳의 주민 수는 240만 명에 달하며 휴스턴이나 파리와 같은 주요 도시의 인구와 맞먹지만 여전히 비공식 도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오랑기 타운의 규모는 방대합니다. 깨끗한 물, 전기, 의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물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통해 흐르지 않으며 주민들은 개인 우물이나 탱크 트럭으로 공급되는 물에 의존합니다. 이 물은 가족의 월소득의 3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불안정합니다. 많은 인프라가 비공식 연결을 통해 운영되며 이는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기 결함으로 인해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안전 문제도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범죄적 역학과 관련된 긴장이 정착지의 일부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식법 집행의 존재는 미미하며 주민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원포라지만 일관된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랑기 타운은 주민 주도의 도시 개발의 놀라운 사례를 보여줍니다. 2000년대, 80년대 공공 인프라가 부족할 때 주민들은 함께 모여 기능하는 하수도 및 배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집단 행동을 통해 독립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현재 커뮤니티 기반 인프라 개발의 선도적인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풀뿌리 노력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곳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우 미러 빌리지, 서울, 대한민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이후 주목받은 정착지를 방문합니다. 영화의 반지하 설정은 서울의 가장 자원이 부족한 동네 중 하나인 미러 빌리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과 고급 아파트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미러 빌리지는 2000년대 8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한 것은 2000년대 80년대 서울 올림픽과 관련된 도시 개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곳의 많은 집들은 임시 재료와 제한된 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종종 낮은 천장과 최소한의 단열이 있습니다.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 수리합니다. 환경은 습하고 쓰레기 관리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건강과 위생 문제를 초래합니다. 위생시설은 여러 가정이 공유하며 종종 열악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쥐가 출몰하고 노후된 인프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선이 노출되거나 보행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러 빌리지와 인근 강남의 대조는 시각적으로 매우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상징하는 고층 건물이 정착지에서 보이며 도시 불평등의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합니다.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접근이 항상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착지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2011년에 주민들은 임시 거주 카드를 받기 시작하여 투표하고 일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에 보이지 않는 구석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진정한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카마가사키, 오사카, 일본 우리 목록에서 아마도 가장 뜻밖의 장소는 일본 오사카의 카마가사키입니다. 일본은 종종 번영하고 질서 있는 사회로 여겨지지만 카마가사키는 이러한 이미지를 도전하는 도시 생활의 덜 알려진 면을 강조합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유레이 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며 일부 주민들은 가족, 친구 또는 공식 시스템과의 최소한의 접촉으로 생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익명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결정의 반영입니다. 2008년부터 카마가사키에는 약 2만 5천 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1,300명은 노숙자입니다. 많은 이들은 일용직 일을 찾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모여들며 일시적인 일을 확보하기를 희망합니다. 카마가사키의 독특한 점은 주민들이 유지하는 자율성의 정도입니다. 개인들은 정기적인 문서나 디지털 흔적 없이 살 수 있으며 법 집행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합니다. 잃어버린 친척과 재회하려는 가족들은 종종 사설 기관을 통해 그렇게 하며 이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 시스템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카마가사키에서의 삶의 심리적 차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공동체와 다릅니다. 일부에게는 이곳에서 살기로 선택한 이유가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압박, 기대 또는 개인적 좌절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카마가사키는 경제만큼이나 심리적, 사회적 역학에 의해 형성된 도시, 빈곤의 독특한 형태를 반영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의료, 안전한 주택, 공식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소박한 조건에서 생활합니다. 1. 롱비엔 다리 슬럼, 하노이. 베트남 마지막 목적지는 베트남입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이 기회를 가져왔지만 새로운 도전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하노이의 역사적인 롱비엔 다리 아래에는 현대화가 때때로 취약한 공동체를 뒤에 남겨두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은 정착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극심한 날씨 시즌 동안 이곳의 일상생활은 특히 어려워집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50도에 가까워지며 골판지로 지어진 집들은 극도로 더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열을 흡수하고 유지하여 실내 조건을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일부 주민들은 실내 온도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낮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각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가족들이 기본적인 필요인 주거, 음식, 전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같은 구조물들이 제한된 보호로 인해 주민들을 추위에 노출시킵니다. 가정에서는 종종 음식이나 난방 연료 중 무엇을 우선시할지를 두고 어려운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노이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급속한 인프라와 상업 개발을 통해 변화한 도시에서 많은 가족들은 수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소박한 조건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특별한 맥락을 더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하노이로 이주한 내부 이주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번영의 약속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배제와 주거 불안정으로 가려졌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도전적인 도시, 정착지 13곳을 탐험한 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슬럼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망을 지원하며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정착지가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글로벌 불평등과 사회 정의 문제를 탐구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이 관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며 인식이 변화의 기초입니다. 이 어려운 하지만 중요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세계의 복잡한 현실을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